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방사선과의 정혜원 교수입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 시간으로 오늘은 디지털 의료 영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번 디지털 의료 영상입니다. 자, 이 디지털 의료 영상 중에서 영상 데이터의 구조와 그다음에 파일 형식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영상 데이터의 구조입니다. 자, 보이는 그림은 의료영상 데이터를 바이너리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 내부를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 내부를 보면요. 이렇게 마치 뭐 숫자인 건지 영어인 건지 이런 것이 써 있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다 16진수로 데이터 값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어에 해당되는 값들이 여기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다 이렇게 숫자로 보이는 것들, 이게 16진수인데요. 16진수로 된 숫자들과 그거에 해당되는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컴퓨터 내부는 16진수로 데이터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6진수는 0부터, 정확히는 0부터 9까지 수를 표현하는 게 10진수죠. 10진수인데 16진수는 0부터 F까지, F가 15에 해당됩니다. 즉 16개의 숫자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5라는 숫자를 16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FF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얘는 2진수로 255를 표현되려면 1, 2, 8개가 쭉 써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눈에 가독성이 떨어지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6진수로 하면 딱 2개의 문자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훨씬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16진수를 표현할 때 보통 2진수를 표현하는 건 너무 힘들고 16진수를 이렇게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1바이트짜리고요. 2바이트짜리는 이것도 이렇게 두 개 연달아서 써서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바이트의 경우는 0부터 255까지 256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2바이트의 경우는 0부터 65,535까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의료 영상의 경우는 많은 수가 10비트 정도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8비트 표현할 때는 이게 2의 8승이니까 256개고요. 1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비트, 12비트, 14, 16비트는 모두 2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비트의 경우는 1024까지, 12비트는 4096개조, 그 다음 16비트는 65,536개조까지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달리티의 특성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또한 의료 영상 데이터 중에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CT입니다. CT. CT 영상의 경우는 마이너스 9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인드 밸류라는 값을 읽게 되고요. 이런 값을 취했을 때는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넓은 범위의 값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unsigned라는 값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래서 unsigned value는 0부터 65,535까지의 값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를 대부분 보면요. 의료 영상 데이터잖아요. 이런 의료 영상 데이터의 경우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화상 데이터 부분이라고 합니다. 혹은 영상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영상에 있는 데이터 위에 앞이죠. 앞에 파일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더가 있고요. 이 헤더는 다시 크게 파일 헤더와 영상 헤더, 화상 정보, 그리고 파일 정보 이렇게 두 부분을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정보라는 부분은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뭐 어떤 장비를 이용한 것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기타 등등 그 각종 조건들, 설정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파일 정보고요. 여기 화상 정보 혹은 영상 정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상에 대한 얘기만 딱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가로가 몇 개 510이다, 세로가 5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영상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파일 정보, 환산 정보 합해서 헤더 정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 말고 나머지 영상이 갖고 있는 데이터, 이것은 영상 데이터 혹은 화상 데이터 혹은 이미지 데이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CT 영상의 경우는 가로가 512이고요. 세로가 512이고요. 자, 사인드 부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바이트 영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12 곱하기 512 곱하기 2. 그래서 약 512kB의 용량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컴퓨터 내부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을까요?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로, 세로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QWERT 이런 숫자들 보이시죠? 이 숫자들을 이렇게 가로, 세로 정리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가로, 세로에는 5, 5, 25, 2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 내부에서도 이 데이터들은 25개가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데요? 컴퓨터 내부에서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무조건 일렬로 쭉 써 있는 라스터형 데이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QWERT, 다음 주에 YUIOP, 또 다음 줄에 ASDF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QWERT, 자, QWERT, YUIOP, ASDFG, HJ 이렇게 쭉 밑도 끝도 없이 쭉 써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의 표현을 라스터형 데이터 표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상 데이터 부분이 어디서 얻어지고, 매트릭스를 얼마인지 알고, 자,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 그럴 경우는 이런 수치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모를 경우는 정렬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라스터형 데이터 표현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말고 값에 벡터처럼 위치와 방향 이런 것까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위치 정보까지 포함돼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벡터형 데이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료 영상 데이터는 정렬이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렬이 잘 안 되면 이 데이터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예로 매트릭스는 맞지만 선도 데이터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영상은 가운데 중심으로 마른 목걸이 되어 있는 영상이죠. 자, 이런 영상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만약에 매트릭스를 잘못 읽는다. 아니 혹은 시작점을 잘못 읽는다 하면 데이터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예로서 시작점을 잘못 표기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마치 한쪽에 밀려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른 목걸이 영상이 이렇게 보여야 되지만 이런 것처럼 마른 목걸이 영상이 보여야 되지만 얘는 그렇지 않고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 X좌도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매트릭스는 제대로 읽었지만 시작점을 잘못 읽어서 생긴 대표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매트릭스도 제대로 되어 있고요. 시작점도 제대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매트릭스가 이게 10 곱하기 10이 아니라 8 곱하기 12 같이 다른 패턴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요. 사선으로 비춰지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데이터의 구조 중에서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엔디어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디어니스 설명을 하려면 이게 좀 우리가 몇 가지 사전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제가 만이라고 안 읽고 1000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얘가 10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6진수로 10이라는 데이터와 00이라는 데이터가 나란히 쓰여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두 가지 방식의 리딩 방법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요, 1000을 그대로 순서대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00과 10의 순서가 바뀌어서 0010으로 읽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2바이트 영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2바이트 영상. 1바이트 영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2바이트 영상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숫자 자체가 2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똑바로 읽으냐, 반대로 읽으냐, 이런 문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순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서 수식을 하는 구조입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수식 언어 구조가 틀리죠. I go to school 그러면 나는 간다 학교에입니다. 우리나라랑 말이랑 순서가 틀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10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자, 이것을 읽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빅 엔디니언스는 그래서 10과 00 두 바이트 나눴을 때 얘를 그냥 10과 00을 읽어서 한 바이트, 두 바이트로 표시하게 됩니다. 얘를 우리는 빅 엔디니언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자, 이번에는 1000을 앞뒤를 바꿔서 읽습니다. 0010으로. 자, 얘를 순서를 바꿔서 읽었죠. 원본 데이터가 손상가는 건 아니고요. 순서만 바꿔서 읽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Little Endiance라고 얘기합니다. Little Endiance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1000이라는 숫자를 Big Endiance로 방식으로 읽어서 처리하면은 얘는 4096이라는 데이터 값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Little Endiance 방식으로 해서 0010으로 읽게 된다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은 단지 16에 불과하게 됩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읽으냐. 이 방식이 또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바꿔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스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실제로 영상 볼 때 이것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 예는 이따가 한번 같이 실례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영상 데이터를 표현하다 보면 offset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offset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책에는 이제 offset 이렇게 써 있습니다. offset이라고 되어 있고 얘가 이제 영어표로는 offset인데요. 이렇게 offset보다는 이렇게 offset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썼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먼저 첫 번째 개념은요. 마이너스 값을 디스플레이 할 수 없다는 이 원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CT 영상의 경우는요. CT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CT 경우는 하우스필드 유니트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디스플레이. 뭐 CRT든 아니면 LED든 LCD든 뭐 이런 디스플레이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offset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마이너스 값을 0으로 올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값의 값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offset입니다. offset.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 이것을 offset이라고 하고 있고요. 주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CT 영상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 offset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자, 데이터를 읽을 때 요 헤더 파일이라고 했죠? 파일 헤더 화상 정보, 파일 정보와 화상 정보 있는 걸 이걸 헤더라고 그랬습니다. 헤더의 만큼 데이터를 건너뛰어라. 자, 이 헤더만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미지 데이터로 오겠죠? 그래서 헤더의 크기만큼 건너뛰어라.
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화상 데이터 혹은 영상 데이터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헤더 부분의 파일을 건너뛰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라는 개념으로 offset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파일을 열 때는 요때 요 offset 개념이 여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표시할 때 이제 뭐뭐뭐를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헤더 정보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헤더 정보에 다 있는데, 헤더 정보에 있는 데이터가 오류가 났다든지, 아니면 헤더 정보가 없는 완전 로우 데이터 상태였을 때, 우리가 파일을 보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이것이죠. 자, 헤더 정보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자, width, 폭이죠, 폭. 그다음 높이. 예. 그다음 depth는 여기서 뭐 얘기할까요? depth는 바이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바이트냐, 2바이트냐, 3바이트냐, 4바이트냐. 이 바이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depth는. 자, depth는 바이트. 1바이트냐, 2바이트냐, 바이트 얘기하고요. sign과 unsign이 있습니다. sign과 unsign. 어떤 차이일까요? sign은 부호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죠. unsign은 마이너스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엔디니어스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만 16진수의 경우는 앞에 1바이트와 뒤에 1바이트가 있는데 얘 순서를 어떻게 읽으냐? 큰 거부터 읽을 때는 빅 엔디니어스, 작은 거부터 읽을 때는 리틀 엔디니어스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엔디니어스에 따라서 영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다섯 가지 위드, 높이, 폭, 깊이, 랩스는 깊이죠. 깊이라고 하고 그냥 바이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사인이냐 온사인이냐, 엔디언스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에 따라서 데이터의 구조가 정확히 볼 수 있냐 없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파일을 정확히 열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의료 영상 데이터를 열어본 예가 됩니다. 자, 둘 다 이제 위에는 CT 영상이고요. 밑에는 MRI 영상입니다. 자, 여기 가장 왼쪽 거는요. 16비트 스왑, 즉 엔디니어스를 리틀 엔디니어스 정한 다음에 사인드, 부호가 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위에 영상, 밑에 영상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가운데 걸 보겠습니다. 16비트인데요. 수협은 했고요. 언사인드로 읽었습니다. 부호가 없음을 읽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CT의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마이너스 값이 아닌 걸로 되죠. 즉 플러스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아까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영상을 보세요. 되게 까맣게 돼 있죠? 공기 부분은. 근데 여기는 또 하얗게 이렇게 값이 바뀌어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 어, MRI 영상은 별 차이 없는데요. 별 차이 없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16비트, 그 다음 픽셀 사인을 했고요. 여기는 수협을 안 했습니다. 빅 엔디니어스를 읽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영상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는데요? 자, XA2가도가 높지 않아서 아주 특별한 값을 가졌더니 그 뼈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여기가 이렇게 구조 묘사가 더 잘 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엔디니어스를 안 읽었기 때문에 안 바꿔서 빅 엔디니어스를 읽었기 때문에 256이 넘어가는 값들에 대해서는 이상한 패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실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바깥에 뼈나 이런 것들 이상하게 보였죠?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MRI 값 전체가 다 이상하게 나왔죠?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게 16비트 사인을 읽으냐, 언사인을 읽으냐, 그 다음에 그 엔디니어스를 바꿨냐 안 바꿨냐 이거에 차이서도 영상이 많이 바뀐다는 개념을 좀 설명해 주려고 나온 개념입니다. 자, 이번엔 파일 형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일 형식이요. 자, 의료용 영상 파일 포맷은 크게 세 가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이콤과 로우 데이터와 오리지널 포맷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콤과 로우 데이터와 오리지널 포맷 세 가지고요. 자, 그 보통 의료용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의료용이 아닌 나머지 일반용들은 보통 이제 TIFF다. 그다음에 이렇게 BMP, JPG 이런 것들을 각각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일반 영상들이고요. 이런 일반 영상들은 뭐 일반 모니터로 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 다이코미나 로우 데이터나 오리지널 포맷은 팩스 전용 모니터로 보면은 또 다른 영상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팩스 전용 모니터에서 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파일 형식 중 나이콤 3 포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이콤은 의료 영상의 공통적인 규격입니다. 현재 의료 영상의 대부분이 다이콤 3 포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로 급속히 확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오리지널 파일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그 위에 헤더 파일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뷰어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PC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소프트웨어가 다이콤 3 포맷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회사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서 똑같이 다이콤 3 포맷을 이용합니다 라고 하지만 일부 회사 거는 다르게 보이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우 데이터입니다. 라우 데이터. 라우 데이터 원시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CT 재구성 전의 데이터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건 사이노그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화소치, 영상 데이터를 단순히 배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만을 딱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트리스 농도 분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뷰어 소프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로우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오리지널 포맷이라고도 하고요. 윈도우나 맥에서는 보통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데이터를 볼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압축이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영상 파일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압축을 이제 압축 풀기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저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비워 보거나 뭐 전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요. 퍼스널 컴퓨터에서 영상 데이터를 불러오고 영상 데이터를 조성을 해서 다시 모달리티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만 불러오는 일반 행동만은 하지 않습니다. 상호 연결을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데이터를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데이터에서 없는 영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은 별도로 측정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따로 측정하는 방법 등을 배워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MTF는 해상형 보는 특성이고요. 위너 스펙트럼, 이건 잡음들을 보는 특성이고요. 뭐 이렇듯, 그래서 기타 등등 뭐 조형 효과라든지 누각 테이블이라든지 SNR,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각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별도로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시스템 자체 내에서 뭐 무슨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도 함께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이렇게 생기면 또 외부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쭉 써왔는데 최근에는 보통 플래시 메모리만 쓰죠. 그다음에 DVD를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CD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DVD나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쓰고 또 요새는 또 랜으로 연결돼서 네트워크화돼서 처리하는 경향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면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달리티 자신의 외부 경비체가 있는가? 아무래도 있어야지만 좀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호환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건지, 파일 내용을 또 알 수 있는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영상을 봤고요. 영상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파일 크기를 좀 알아보려면 몇 가지를 같이 줘야 됩니다. 이제 파일 용량을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파일 용량은 가로의 매트릭스 수 곱하기 세로의 매트릭스 수 곱하기 1이나 2를 하셔야 됩니다. 1은 1바이트 영상이고요. 2는 2바이트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파일 용량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만약 가로 매트릭스가 1000이고 세로 매트릭스가 1000이다. 그리고 10비트다. 이럴 경우는요. 바이트 수는 2바이트입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1000을 곱한 다음에 2를 해주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파일을 체크해야 됩니다. 뭘 체크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받을 수 있는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용량과 그 다음에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모달리티에서는 압축되어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타 정보들 아까 얘기했지만 뭐그 헤더 파일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거에 따라서 용량이 또 좌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화상 체크를 받을 체크를 해놓고 실제 우리가 체크를 화상 영상 받아서 영상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결과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 파일을 재구성하는 것부터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보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의 크기를 알고 파일 영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체스트 DCM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올려버리면 CT 영상이 열렸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이 헤더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헤더 파일을 다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 4월 14일 날 만든 영상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바라는 장비를 썼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35kbp를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상의 매트릭스는 512, 512. 그 다음에 얘는 16비트 영상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럼 파일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파일의 크기를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525606이라는 것이 이 파일의 크기가 됩니다. 이 파일의 크기요. 자, 그런데 파일 헤더에는 파일은 파일 헤더가 있고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거의 영상의 크기는 얼마일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영상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영상 데이터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로가 512, 512예요. 세로가. 가로 512 곱하기 세로 512이고요. 곱하기에는 16비트니까 2바이트, 2바이트입니다. 이렇게 2는 해본 524, 288이 나옵니다. 네, 이 데이터의 크기가요. 그러면 요 파일 전체 크기는 525606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525606, 524288 됩니다. 두 개를 한번 빼볼까요? 자, 그래서 어디에 525606에서 빼기 524, 288을 빼주겠습니다. 그럼 1318이 나오네요. 1318바이트만큼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 자, 그걸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파일에서요. 자, 로우 데이터 여는 방법은 이 로우라는 걸 통해서 열면 됩니다. 근데 저 다이컴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처럼 열어보겠습니다. 로우에서 요 체스트 DCM이거든요. 요걸 클릭을 합니다. 자, 얘는 16비트 사인 어사인 뭘까요? 네, 얘는 CT 영상이죠. CT 영상은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이너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 그 다음에 512, 512. 그 다음에 여기 offset to the first image 써 있죠. 자, 제가 아까 잠깐 offset이란 거 설명하면서
두 가지 있었다. 마이너스 값을 0으로 올려줘서 보여주는 방법을 없애시라고 했다. 또 한 가지는 헤더 파일만큼을 건너뛰고 있는 것을 없애시라고 했다.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헤더 파일만큼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구했잖아, 빼기. 그래서 1318만큼을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해볼게요. 오케이. 와, 이상이 나왔다. 이게 뭐죠? 요거, 뭘까요? 요게 엔디니어스가 잘못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엔디니어스 잘못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열어볼게요. 오, 자, 다시 엔디니어스를 체크해 볼게요. 리드 엔디니어스를 체크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왔네요. 자, 똑같이 나왔죠? 단, 윈도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만,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럼 아까 구했던 요 1418만큼이 뭐다? 헤더다. 그 헤더는 무슨 정보가 있었다? 이런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헤더에는 아까 봤던 이런 정보들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쭉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은 파일 헤더, 밑에 있는 것은 이미지 헤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미지 헤더. 자, 이런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큼이다? 1318바이트다. 이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고, 요거는 보고서 될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된다. 한번 같이 본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해보려고 해요. 자, 이번엔 뭐 하려고 거냐면, 요 2-1과 MRI에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요거 두 개가 있습니다. 2-1을 영상을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에러가 뜨네요. 자, 이게 뭘까요? 무슨 에러일까요? 자, 얘는, 자, 한번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오픈으로, 로우로. 2-1, 어디 있을까요? 자, 얘는 얼마일까요? 사인, 언사인, 뭘로 할까요? 자, 얘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사인입니다. CT 영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로 512, 높이 512, 셋 0, 넘버 숫자 하나, 이미 숫자 하나죠. 갭은 0, 그 다음에 체크 안 하고요. 리드 앤 DNS만 체크하고 열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뭐다? 엔지니어스가 지금 잘못되어 읽힌 겁니다. 엔지니어스 다시 한번 맞춰서 읽어볼게요. 자, 그럼 이걸 체크를 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나왔네요. 자, 요게 엔지니어스를 제대로 읽은 겁니다. 음, 자, 자, 요건 엔지니어스 잘못 읽은 거, 엔지니어스 제대로 읽은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또 아까 아닌다 읽었다 그랬었죠? 그럼 마이너스를 이번에 마이너스 없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인 말고 언사인, 마이너스 없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와, 이거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예, 이거는 이제 부호가 없음을 읽어서 이렇게 돼요. 와, 뭐 값의 차이가 뭐 엄청난데요? 자, 이거를 조금 조절 한번 해볼게요. 5초로. 안 보이는데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자, 뭐 더 이상 조절이 안 보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엔디니에서 잘못 읽었을 때, 제대로 읽었을 때, 마이너스를 잘못 읽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CT 영상이고요. MRI 영상도 한번 해볼까요? MRI 영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2-1 어디 있죠? 아니다. MRI 써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MRI 이렇게 돼 있어요. 512, 512고요. 그냥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오, 제대로 나오는데요. MRI 영상입니다. 음, 자,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 이번엔 어사이드 이렇게 나왔고요. 사인을 읽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사인을 읽어봤습니다. 잘못 열었네요. 죄송합니다. MRI 된다는 걸. 여기 있다. 자, 사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똑같은데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요. 똑같습니다. 자, 이번 엔지니어스를 한번 잘못 읽어볼게요. 다르게.
엔딩 연습을 체크하고 읽으면은, 오, 이것도 무슨 영상이죠? 이렇게 됩니다. 위치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첫 번째 거는 엔디니어스를 잘못 읽었을 거예요. 어떠나요? 아, 어떠긴요? 이상한 영상이 나왔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네요. 이상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엔디니어스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는요, 그냥 제대로 읽은 겁니다. 제대로 읽었군요. 세 번째는요, 얘가 원래 마이너스 값에 갔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값을 갖게 열어봤고요. 얘는 마이너스 값을 안 갖잖아요. 마이너스를. 얘도 마이너스를 안 갖게 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매우 심각한 차이가 나오죠. 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 자, 뭐하고 뭐죠, 얘가? 얘는 CT 영상이고요. 요건 MRI 영상. 자, 요게 2-1은 CT 영상, MRI 516-512는 MRI 영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과제입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여유롭게 4월 말까지만 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과제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제 지금 데이터 우리가 알고 열었잖아요. 얘가 2-1이 뭔지 모르게 한다 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2-1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실수로 내가,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511을 넣었다. 어? 사인인데 511을 넣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엔디니어스 바꿔서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511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한쪽으로 기울어진 영상이 나오네요. 자,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까 1318이라고 그 건너뛴 거를 안 했는데 모르고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아까처럼 모르고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되면 어 다시요. 죄송합니다. 511 안 바꿨어요. 음, 음. 이게 510인데 안 바꿨네요. 510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오, 어떻게 나왔죠? 시작점이 잘못되게 나왔습니다. 아, 옵셋 값을 잘못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잘못되게 나오게 됩니다. 매트리스 잘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삐딱하게 나오게 됩니다. 511은 이렇게 나왔고요. 513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13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가요? 자, 반대 방향이 됐죠? 여기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매트리스 잘못 넣으면은 영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옆으로 시작점이 잘못 시작되거나 이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알아보고 하고요. 이렇게 된다는 사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걸 다 지우고요. 음, 자, 이렇게 엔디니어스 나온 영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잘못해서 나온 건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CT 영상 아직 열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열면 되죠? 자, 이렇게 열었어요. 자, 이 영상의 값을 보면요. 자, CT 영상의 경우 제대로 읽으면 여기가 자, 보세요. 얼마예요? 이렇게 381 본이죠. 그 다음에 공기는 마이너스 969, 1000 뭐 얼마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 심장은요. 6 정도, 뭐 29, 86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 롱필드는요. 마이너스 900 몇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CT를 우리가 롤을 열면 어떻게 될까? 아까 봤지만 CT를 이거를 이렇게 롤을 열면요. NDS가 또 잘못됐네요.
여기는 값이 82, 자,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보이네요. 여기는 쭉 평균이 워낙 왔다 갔다 해서 그러네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주의할 점은 로우 데이터로 잘못 열면은 원본 데이터의 수치 데이터는 겉보기는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 숫자 값 자체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 해봤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MRI 영상, CT 영상을 엔지니어스 잘못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 있음 모습을 잘못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딱딱딱 영상으로 아까 만들어서 보여드리듯이 영상 만들어서 과제를 이달 말까지 해서 업로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 건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거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의료 영상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보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헤더 파일, 영상 파일이 있으면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요. 그 이미지 데이터 앞쪽에는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헤더 파일은 보통 파일 정보랑 화상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 정보는 그 파일이 어디서 만들어졌다든지 그 파일을 검사한 장비가 뭐라든지 이런 특징들,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뭐 관전압이나 이런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주의할 거는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화상정보, 영상정보죠. 이 영상정보에는 영상의 크기 얼마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몇 비트 영상인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정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요.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는 물론 장비마다 틀리겠지만 CT의 경우는 가로 512, 보통 511 쓰죠. 그 512 곱하기 세로 512 곱하기 바이트 수 2바이트 정도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제 파일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보다 헤더 파일의 크기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컴퓨터 내부에서는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잘 정렬되어 있겠냐?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QWERT, YUIOP 같이 쭉 잘 정렬되어 있을 거로 예상을 하지만 예를 들어 됐으면요. 실제로 컴퓨터 내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되어 있다? QWERT, YU, IOP, ASDFG 이렇게 쭉 밑도 끝도 없이 쭉 일렬로 써져 있다. 쓰여져 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이것을 라스터형 데이터 표현이라 한다. 얘기했었습니다. 라스트형 데이터 표현이 있으면 반대되는 것도 있겠죠? 반대되는 것은 이제 벡터형 데이터 표현입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영상 파일은 이 라스트형 데이터 표현으로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주의할 것은 영상 매트리스를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원래 영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매트리스가 알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데이터가 몇 바이트인지 이런 거 알면은 원래 영상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만 알면요. 수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상 데이터가 잘 맞으면 너무 좋은데요. 잘 안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 번째, 영상 데이터 시작점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마른 목골로 사각형 마른 목골로 돼야 되나 시작점이 잘못될 경우 여기서 시작할 경우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상이 좀 알아보기 어렵죠. 화상의 영상이 반복되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겁니다. 즉 시작점이 잘못되면 영상 데이터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그 시작점이 정확히 알고 구현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 영상 데이터만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가로세로 배열, 즉 매트릭스를 정확히 아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매트릭스를 바로 알지 않으면 영상이 이상한 형식으로 자꾸 띄울 겁니다. 뭐 화살표가 한쪽으로 치우친 영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쫙 쏠리는 영상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잘못된 정보면 많이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이 영상만 해도 마른 본데도 옆으로 가니까 도대체 마른 모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매트릭스가 워낙 잘못되니까.
자, 이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영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이 정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엔디언스 잠깐 얘기했었죠. 엔디언이어스. 자, 1000이 이게 10진수 1000이 아니에요. 1000이죠? 많이 아니고 1000이구나. 1000이죠? 1000이 아닙니다. 1000입니다. 상위 바이트가 있고 하위 바이트가 있습니다. 자, 상위 바이트, 하위 바이트가 있는데, 자, 과거에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던 회사는 대표적인 회사가 IBM과 모토로라가 있습니다. 이 IBM, 모토로라 회사들은 상위 바이트는 앞에다, 하위 바이트는 뒤에다 놓는 이런 순서대로 영상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빅 엔디니어스라고 했었습니다. 빅 엔디니어스. 자, 이것은 보통 모토로라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토로라나 IBM이라는 회사에서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들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니까 이 회사들이 그 사업을 다 팔아버렸어요. 모토로라 핸드폰으로만 알고 있지 이런 거 만들었던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IBM이라는 회사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의 그 중국에서 만드는 레노버 컴퓨터가 과거에 IBM 컴퓨터였습니다. 그 레노버 그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사업을 중국에 있는 기업체 레노버한테 IBM이 사업권을 팔아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회사들이 과거에 IBM이었어요. 자, 이래서 이런 회사들이 처음 처리했던 방식은 큰 건 앞에, 작은 건 뒤에 이렇게 처리하는 빅 엔디니어스 방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컴퓨터 대부분이 인텔 거죠. 물론 맥도 있고 딴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인텔 겁니다. 자, 인텔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위 바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뒤쪽에, 하위 바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앞쪽에 쓰는 인텔은 약간 다른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런 방식을 또 많이 쓰기도 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리틀 엔디니어스라고 합니다. 리틀 엔디니어스. 인텔 형식이고요. 그럼 똑같이 1000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모토로라 형식을 읽으면 빅 엔디니어스 형식을 읽으면 4096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똑같이 인텔 형식을 읽으면 리틀 엔디니어스를 읽으면 16이라는 데이터가 됩니다. 똑같은 숫자인데 엄청난 갭이 발생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디니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제 바꾸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스왑이라고 합니다. 스왑.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는 거, 앞과 뒤를 바꾸는 거. 그래서 뭐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종종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뭐 한일 통화 스와핑이니 뭐니 서로 돈 맡기고 돈 빌려주는 건데,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주는 걸 스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앞과 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것을 제대로 못 읽으면 영상 이상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 16진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영상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상의 가로폭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세로폭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꼭 중요합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얘가 1바이트 영상인지 2바이트 영상인지 뎁스. 이게 1바이트냐 2바이트냐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바이트 영상이냐 2바이트 영상이냐 8비트 영상이냐 10비트 이상의 영상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이냐 언사인이냐 이게 뭐죠? 예, 부호가 있냐 없냐 이게 뭐가요? 이거 중요하죠. 왜 CT 영상은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MR 영상은 마이너스 부호가 없습니다. 일반 촬영 영상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영상들이 마이너스 부호가 없습니다. CT 영상은 근데 마이너스 부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걔를 그래서 사인이라고 그러고요. 부호가 없는 것을 언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디니어스 얘기했었죠? 엔디니어스 리들이냐 빅이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하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5가지 폭과 높이와 뎁스와 사인, 언사인과 엔디니어스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뭐가 어떻다고요? 네,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영상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는 CT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스왑을
리드 엔디니어스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사인 밸류, 즉 부호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대로 보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가운데 거요. 자, 가운데 영상의 경우는 사인 밸류를 안 읽었어요. 언사인 읽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까맣게 나와야 될 부분들이 하얗게 나와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자, 세 번째. 얘는 스왑을 잘못했습니다. 리틀 엔디니어스가 아니라 빅 엔디니어스를 읽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높은 추가도에 의해서 높은 하우스 빌드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죠. 뼈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그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값이 이상해졌죠. 얼룩무늬 비슷하게 뭐죠? 이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CT만 발생하냐? MRI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MRI 밑에 영상인데요. MRI 영상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뭐죠? 이건 제대로 읽은 겁니다. 무엇을? 스왑, 리드 엔지니어스를 읽었고요. 사인, 부호 있음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역시 똑같이 리드 엔지니어스고 부호가 없음을 읽었습니다. 뭐 차이가 별로 모르겠어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는 수협을 잘못할 경우는 영상이 무지막지하게 이상해지죠. 예, 이 대책 없이 이상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식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용량 계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바이트 수업은 파일 용량이다. 이게 했었어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바이트 수를 합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10비트다. 그러면 1바이트 더하기 2비트가 아닙니다. 2바이트입니다. 12바이트. 14비트다. 똑같아요. 8비트 더하기 4비트가 이제 6비트가 아니에요. 14비트는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 그래서 8비트가 넘어가면 무조건 저기 16비트로 넘어가서 2바이트를 읽게 됩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